남편이 사채빚 쓴 게 있었는지 사망한 후 계속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3천만 원만 좀 돈 해달라고 없어요. 아들들에게 다음에 부탁했습니다. 드릴게요. 과연 아들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68세 박영숙입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악구 반지하 방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이 낮아서 손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방으로 이사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았어요. 3억에 팔렸습니다. 은행 대출 1억, 사채 1억 5천을 갚았어요.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이 반지하 보증금 3천을 냈습니다. 월세 35만 원. 기초연금으로 겨우 내는 돈이었어요. 남은 2천만 원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났어요.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덜컹.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고장나기 직전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쩌녁에 아들들과 한 대화가 생생합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어요. 민준아, 나 엄마야. 내일이 설날인데 어떻게 할 거니? 말을 끝까지 하기도 전에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처가쪽 행사가 있어서요. 장인어른이 꼭 오라고 하셔서 건강 챙기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아들은 작년 설날에도 안 왔었어요. 재작년에도 안 왔습니다. 성수동 아크로서 올포레스트에 산다고 했어요.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하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싱가포르 출장 중이에요. 갑자기 잡혔어요. 내일 들어가는데 피곤할 것 같아서요. 역시 끊어졌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안 왔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했어요. 바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진아, 내일.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게요. 지은이랑 아기 데리고 갈게요. 마트 들러서 고기랑 장 다 봐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 성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내 지은 돌도 안 된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좁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곰팡이 핀 벽, 낮은 천장, 작은 냉장고. 엄마,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살펴봤어요. 이거 곧 고장날 것 같아요. 기술자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아침에 간단히 차례를 지내고 점심에 성진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큰아들, 둘째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막내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설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고 웃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김진우가 작은 부품을 붙들고 있을 때였어요. 반도체 칩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이 칩이 언젠가 빛을 볼 거야. 당시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미친놈 소리를 듣던 발명가 남편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연세대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막내 성진이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여보, 아들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건데? 남편은 부품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 칩만 팔리면 대박 날 거야.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이자가 무서웠지만 아들 대학은 보내야 했어요. 둘째 하준이가 미국 MBA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막내 성진이는 그때 14살이었어요. 여보, 둘째는 어떻게 보낼 건데? 남편은 똑같은 말만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는 이것저것 돈 된다면 뭐든 했습니다. 남의 집 마루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사채까지 쓰게 되었어요. 1억 5천. 이자가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막내 성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집이 완전히 빚더미였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사채 이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성진아, 미안하다. 형들은 대학, 유학까지 보냈는데 너는. 막내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하여 학비에 보태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 칩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네. 이 집이 돈 되면 성진이에게 좀 주고 당신이 죽을 때까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 성진이가 제일 고생했잖아. 형들은 충분히 해줬어. 성진이 차례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3억에 팔렸습니다. 은행 대출 1억, 사채 1억 5천을 갚았어요.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이 반지하 보증금 3천을 냈습니다. 남은 2천만 원으로 3년을 살았어요. 이제 거의 바닥났습니다. 큰아들은 성수동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둘째는 강남에 살았습니다. 역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막내는 관악구 반지하에서 아내, 아기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어요. 이웃에 사는 아는 분이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요즘 자식들은 돈만 밝혀. 그때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멈췄어요. 방이 얼음장처럼 추웠습니다.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는데.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집주인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둘째 하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하준아, 보일러가. 역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리업체 부르세요. 저 바빠요. 끊어졌습니다. 막내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성진이 왔습니다. 보일러를 살펴봤어요. 엄마, 이건 제가 못 고쳐요. 기술자 불러야 해요.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 후 기술자가 왔어요.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수리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성진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낼게요. 일주일 후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했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둘째 하준에게도 전화했어요. 하준아, 병원 좀.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미팅 3개나 있어서요. 성진이한테 부탁하세요. 끊어졌습니다. 막내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바로 갈게요. 회사에 반차 신청할게요. 성진이 와서 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2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비 8만 원, 약값 5만 원이었어요. 성진이 카드를 냈습니다. 엄마, 약 잘 드세요. 통장을 확인했더니 매달 20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아들 성진으로요. 큰아들, 둘째는 한 번도 생활비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 낡은 상자가 보였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서 상자를 내렸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남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 깨진 안경, 낡은 수첩. 그 밑에 노란 봉투가 보였습니다. 특허 출원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칩 특허 출원증, 김진우 20년 전 날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삼성전자 기술검토 1에서 마지막 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특허관리팀.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삼성전자 특허관리팀입니다. 여자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20년 전에 남편이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김진우라고.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검색이 되는데요. 유족분이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본사에 갔습니다. 12층 특허관리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맞아줬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박영숙님 맞으시죠? 남편분이 20년 전 출원하신 반도체 칩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애플, 삼성, 샤오미 전부 이 칩을 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돈이 되나요?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난 15년간 누적된 로열티입니다. 정산 금액이 150억 2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150억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유족 확인이 끝났으니 지급 가능합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3일 후 입금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이 맞았어? 3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국민은행 입금 150억 2천만 원 진짜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생활도 똑같이 했어요. 반지하 방, 기초연금, 낡은 옷.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집에서 소독약으로 닦았지만 계속 아팠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약국 가서 밴드 사세요. 저 지금 골프 라운딩 중이라서요. 끊어졌습니다. 둘째에게도 전화했어요. 하준아, 넘어져서... 역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세요. 저 지금 와인 모임 중이라서요. 끊어졌습니다.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 다치셨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성진이 달려왔습니다. 약을 사오고 무릎을 소독해 줬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겠다. 돈 앞에서 저 아이들은 어떻게 나올까? 남편 말이 맞는지 직접 봐야겠다. 며칠 후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색바랜 점퍼, 헐렁한 바지, 거울을 봤어요. 가난한 노인 같았습니다. 3천만 원 사채빚 있는데 갚아야 한다고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성수역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사는 곳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정장 입은 남자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초라했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었어요. 50대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데요. 2503호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짧게 끊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정말 초라했습니다. 2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2503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어요. 흰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서연이 문을 열었지만 반가운 기색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넓었어요. 5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0인치가 넘어 보이는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다 보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골프채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롤렉스 시계가 반짝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좀 바빠서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채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들아, 사실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나도 모르는 사채빚 쓴 게 있었는지 돌아가시고 계속 갚으라고 연락 오는데 이래저래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민준이 골프채 닦던 손을 멈췄어요. 사채요? 며느리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프채를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서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서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9천만 원이에요. 둘이면 거의 2억이 들어요. 민준이 지갑을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돈을 꺼냈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릴게요. 손에 50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택시비 쓰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왔구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골프채 배송 왔습니다. 배달 기사의 목소리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골프채 그림이 그려진 상자였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반짝이는 골프채가 나왔어요.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와, 드디어 왔네. 민준이 골프채를 들어 올렸어요.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거 700만 원짜리 그거죠? 민준이 웃었어요. 응, 맞아. 이번 주말 라운딩에 써야 해. 서연도 웃었습니다. 멋지다. 민준이 골프채를 휘둘러 봤어요. 이 정도는 투자야.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 쥐어진 50만 원이 무거웠습니다. 연세대 4년 학비로 1억을 썼는데 받은 게 50만 원이구나. 사채빚 갚아야 한다는데 50만 원 주면서 700만 원짜리 골프채는 산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그만 갈게. 민주는 다시 골프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50만 원이 손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0만 원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둘째 하준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보였어요. 하준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걸어서 15분쯤 걸려서 아파트 입구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1205호 박하준 집에 가는데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둘째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은 안 닫았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준아, 사실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나도 모르는 사채빚 쓴 게 있었는지. 돌아가시고 계속 갚으라고 연락 와서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그런다. 하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트북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성과급도 깎였고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번 달에 차 바꿔야 해서요. 벤츠 새 모델로 계약했어요. 계약금만 2천만 원 나갔어요. 하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자. 일단 이거라도 쓰세요. 나머지는 형이랑 의논해 보세요. 저 혼자는 힘들어서요. 형이 대기업 다니잖아요. 손에 30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큰아들보다 적었어요. 미국 MBA 학비로 1억 5천을 썼는데 받은 게 30만 원이구나.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맞아요. 아, 명품 매장이요? 제가 주문한 가방이요? 네, 오늘 오후에 받으러 갈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준을 봤어요. 여보, 가방 왔대요. 그 에르메스 버킨 드디어 왔어. 하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얼마였더라? 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800만 원이요.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샀네. 당신한테 잘 어울릴 거야.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손에 쥐어진 30만 원, 3천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갈게.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30만 원이 손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 50만 원, 둘째 30만 원. 둘 다 명품 골프채, 가방에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 가난한 엄마한테는 이것밖에 안 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50만 원, 30만 원을 식탁에
나란히 놓았어요. 80만 원.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막내한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걸어서 성진이 사는 곳으로 향했어요. 같은 관악구였지만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0분쯤 걸렸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비슷했어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성진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똑같이 낮은 천장, 좁은 부엌,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아내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성진이 방석을 깔았어요. 낡은 방석이었습니다. 소파도 없었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물을 따라줬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성진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진아, 사실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나도 모르는 사채비 쓴 게 있었는지 돌아가시고 계속 갚으라고 연락 와서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 그런다. 순간 성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을 봤어요.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진이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성진이 나왔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1650만 원 있어요. 저희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아기 때문에 모은 건데 엄마 사채빚이 더 무서워요. 얼른 갚아야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성진아, 이걸 어떻게? 목이 메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희 또 모으면 돼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괜찮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기 분유값은 어떻게 하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야간 근무 더 하면 돼요. 저희 젊으니까 벌 수 있어요. 성진이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이 무거웠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 아기 위해 모은 돈.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하며 조금씩 모은 돈. 큰아들 50만 원, 둘째 30만 원, 그리고 막내 1650만 원. 금액도 차이가 났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7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면서 50만 원, 둘째는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30만 원, 막내는 3년 모은 전 재산 1650만 원. 고맙다, 성진아. 성진이를 안았습니다. 지은도 다가와 안았어요. 아기가 옹알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성진이 집을 나섰습니다. 통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1650만 원.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박성진, 김지은 막내 부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잔액 16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50만 원, 30만 원, 그리고 1650만 원 통장. 세 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어요.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달랐어요. 큰아들, 둘째는 귀찮아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노트북을 보면서 대충 대했어요. 막내는 걱정했습니다.
수술 꼭 하라고 자기들은 다시 벌면 된다고 했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영감, 제대로 했지?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나온다고. 20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가난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야. 정말 맞았어요. 큰아들, 둘째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막내만 따뜻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남편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이 돈 되면 성진이한테 일부 주라고. 제가 제일 고생했잖아.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50억은 성진이한테만 줘야 해. 그게 맞아. 큰아들, 둘째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대학, 유학. 이제는 성진이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에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였어요. 유 원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40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네,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150억 정도요. 변호사 눈이 커졌어요. 자녀분은요? 아들 셋입니다. 세 분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시려고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막내한테만 줄 겁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큰아들, 둘째분은요?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서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법적으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경우 전체 재산의 6분의 1씩입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150억의 6분의 1점, 25억. 큰아들, 둘째가 각각 25억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유 원장 만들어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걸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지은이랑 아기도 데리고요. 저녁에 성진이 왔습니다. 지은이랑 아기도 함께였어요. 엄마, 김밥 만들어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사채빚은 다 갚았어요? 성진이 물었어요. 다음 주쯤. 거짓말이었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성진이 돌아간 후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 거짓말도 끝내고 진실을 말해야 해. 그리고 결정을 알려줘야 합니다. 150억은 성진이한테만 간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준아, 나 엄마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무슨 일인데요? 불편한 목소리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와야 한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약속이. 말을 끊었습니다. 취소해. 꼭 와.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 하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의아한 목소리였어요. 하준아,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형이랑 성진이도 온다. 무슨 얘기인데요? 물었어요. 와서 들어. 중요한 얘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 성진에게도 전화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성진아, 토요일 저녁에 와라. 형들도 온다. 다 같이 저녁 먹자. 형들도요? 와, 오랜만이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그날 모든 걸 끝낼 겁니다. 150억 얘기, 테스트 얘기, 그리고 상속 결정.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영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조용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아.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작은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반찬을 놓았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6시가 다가왔습니다. 곧 세 아들이 모두 모일 겁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막내 성진이었습니다. 엄마, 밝은 목소리였어요. 지은이랑 아기도 함께였습니다. 어서 와라. 형들은 곧 올 거야. 거실로 들어왔어요. 10분쯤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5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둘째 하준이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좁았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하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진이만 편안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같이 식사 맛있게 하자. 민준이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식사 전에 먼저 들어도 될까요? 하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민준이 시계를 봤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조용했어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과 하준이는 빨리 먹으려는 것 같았어요. 성진이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형들도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릇을 치웠어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세 아들이 저를 봤어요. 몇 주 전에 너희들한테 갔었지? 사채빚 갚게 3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왜요? 하준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성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엄마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특허로 돈이 들어왔거든. 20년 전에 만들었던 반도체 칩. 그게 돈이 됐어.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얼마나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150억. 대답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하준이 입을 벌렸습니다. 성진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150억이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 너희가 가난한 엄마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보려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너는 50만 원 줬지? 700만 원짜리 골프채 사면서. 민준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하준이 너는 30만 원? 8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하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진이 너는 1650만 원 줬어.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 아기 위해 모은 돈까지. 성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150억은 성진이한테만 줄 거야. 말을 마쳤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성진이한테만요. 소리쳤어요. 하준이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해요. 너무한 게 뭐가 있니?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받았어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민준이 너 연세대 4년 학비 잃어. 하준이 너
미국 MBA 학비 1억 5천. 성진이는 전문대도 제대로 못 보냈어. 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50만 원, 30만 원 준 게 진심이야.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순간적인. 유언장도 썼어. 변호사랑 다 해놨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류분은 받을 수 있대. 각각 25억씩. 하지만 나머지 100억은 성진이 거야.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준이 벽을 쳤어요. 성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버지 뜻이기도 해. 성진이한테 주라고 하셨어. 민준이 비틀거렸어요. 하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필요 없어. 나가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렸어요. 하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들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형들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말을 끊었습니다. 성진아, 다음 주에 이사 가자. 좋은 아파트로. 성진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여기도 괜찮아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 제대로 살아야지. 아기도 있잖아. 성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30평짜리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어요. 이싸날이었어요. 성진이 짐을 날랐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는 밝았어요. 곰팡이 냄새도 없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성진이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은데요. 제 방도 있어요. 지은이 아기 방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기 방도 따로 있어요. 감사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 식탁에서 먹는 첫 식사였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삭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둘째 하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요. 역시 삭제했습니다. 며느리 서연한테서도 왔어요. 어머니, 저희 용서해 주세요.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에 5-6번씩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카카오톡. 전부 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진이 회사를 옮겼어요. 정규직이 됐습니다. 급여도 올랐어요. 엄마 정규직 됐어요. 월급도 올랐어요.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기가 많이 자랐어요. 이제 걸으려고 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할머니,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둘째한테서 연락은 계속 왔어요. 전부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나갔어요. 형, 그만 가세요. 민준이 매달렸습니다. 성진아, 제발. 성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 가세요. 형이 그때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 돌아갔습니다. 하준이도 며칠 후 찾아왔어요. 역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왔습니다. 그것도 무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새 식탁, 따뜻한 국, 웃음소리. 엄마, 맛있어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기가 옹알거렸어요. 할머니, 밥, 귀여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제대로 했지? 성진이한테 다 줬어. 약속 지켰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큰아들, 둘째는 25억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유류분으로. 충분해요. 이미 대학, 유학 다 보냈으니까. 성진이는 100억 받을 겁니다. 제일 고생했으니까. 그게 맞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가난할 때 곁에 있던 사람. 그게 진짜 효자였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 5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1650만 원을 준 사람. 전 재산을 준 사람. 그게 성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성진이 웃었습니다. 지은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어르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